여러분은 자식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나이가 들다 보니 자식들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연락이 없을 때면 가끔 서글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작년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연락이 급격히 줄더니 이제 아예 연락 두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자도 몇 번 보내기도 하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지만 점차 줄어들더니 이제는 연락이 오지 않아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고까지 하더군요. 며느리에게 뺏긴 것 같다는 기분까지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자식들과 연락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외로움이 커지게 되고 주변 친구들도 점점 떠나가다 보니 의지할 곳은 가족뿐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가족들조차 내 마음을 몰라주니 섭섭한 마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면 안부도 묻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잔소리도 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자식들은 서운한 마음을 몰라주고 이러한 얘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부모님 잔소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식들도 나이를 먹다 보면 먹고 살기 바빠지기도 하고 힘든 날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어린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높은 직급을 가진 경우도 많죠. 높은 직급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모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에 서운함을 감추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연락 오면 정성껏 받아주고 연락이 없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오늘은 70대 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 씨는 평생을 헌신적으로 농사일에 몸바친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해가 질 무렵까지 논밭을 지키는 일상 속에서도 진 씨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딸 수연은 그야말로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수연이 태어났을 때 진 씨는 이미 40대 초반이었으며 이 소중한 아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 씨는 딸에게 최선을 다해 양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녀의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딸은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했으며 그녀의 인생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녀의 인생에는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죠. 딸이 선택한 배우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진 씨는 딸이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이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내심 서운한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자식을 뺏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행복을 축하하며 행복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몇 달 동안 수연은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집에 전화를 하고 때때로 진 씨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소통은 진 씨에게 큰 위안이 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의 방문과 전화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처음엔 딸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새롭고 일도 많으니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지? 신혼부터 바뀌는 남편들도 있다던데 남편은 잘해주고 있어?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어른인걸? 남편도 잘해주고 너무 좋아. 그렇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요즘 연락이 통 없길래 무슨 일 있나 했어. 무슨 일이 뭐가 있겠어. 나도 결혼 생활에 적응하고 여러모로 준비하느라 바쁜 것만 빼면 괜찮아. 그래, 그래도 연락은 자주 해주렴. 엄마가 항상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엄마. 나도 사랑해. 자주 연락할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라는 딸의 말에 진 씨는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연락을 자주 하겠던 딸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죠.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곤 했습니다. 진 씨는 서운한 마음이 커져만 갔고 기다리다 지쳐 딸에게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수연아, 뭐 하고 사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 내가 3일 전에도 연락했잖아? 요즘 뭐 별일이 없어서 연락을 안 했는데. 그래도 자주 연락해야지. 딸이 뭐 하고 사는지 부모한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도 바쁘게 살고 있어. 그래도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많이 하는 거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연락해야지. 아침에 잠깐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는 너 키우는데 맨날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도 너한테 온 신경을 다 썼는데 너는 아침에 잠깐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알겠어. 그만 좀 해. 일단 오늘은 알겠어. 얘 잠깐만, 왜 그렇게 한숨이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실리? 아니야. 힘들어서 그래. 다음에 전화하자. 그래, 내일도 꼭 연락해라. 그렇게 진 씨는 연락을 매번 하겠다는 딸의 약속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 씨는 딸이 전화를 매번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 진 씨는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수연아, 뭐하니? 왜 아침에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전화하려고 했어.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남편 밥 차려주고 나도 바빠서 그래. 그래도 전화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엄마가 전화 한 통 해달라고 했잖아. 알겠다니까? 좀 그만하면 안 돼? 전화하려고 했다니까? 왜 성질이니? 그래, 알았으면 됐다. 오늘은 뭐 할 거니? 결국 진 씨는 딸이 오늘 어떻게 지낼 건지 다 듣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이런 진 씨의 전화에 점점 지쳐갔고 매번 하는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전화만 하면 잔소리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일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해야 돼? 나도 내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수연은 결국 연락을 매일 하라는 진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화내는 거니? 열심히 키워준 엄마한테 효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너무하는구나. 매일 전화하는 게 효도하는 거야? 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인 건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널 언제 힘들게 했다고? 내가 힘들게 키운 걸 생각하면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너가 행복하길 바라며 꿋꿋하게 키웠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넌 모르지? 그 얘기 100번도 더 들었어. 이제 좀 그만해. 아침부터 너무 힘들다. 그만 끊을게. 다음에 얘기해. 그렇게 진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서운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진 씨는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 씨는 또다시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낼 거야? 아침은 뭐 먹었고? 남편은 아침 잘 챙겨줬어? 엄마 제발 그만하면 안 돼? 왜 내가 모든 걸 보고해야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엄마한테 그런 것도 얘기 못 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왜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엄마한테까지 내 일상을 다 얘기해야 하냐고? 얘는 그럼 부모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자식들이 어딨니? 매일 연락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 같이 살다가 떨어져 살게 되었으면 자주 연락하는 것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그게 자식된 도리야. 그런 게 어딨어.
내 생활은 없어. 매일같이 힘든 날을 보내는 나는 생각 안 하냐고. 나도 지쳐. 앞으로 연락하지 마. 뭐라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니? 내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만해, 제발.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직장 다니고, 아침밥 차리고, 매일같이 힘들게 사는데 엄마까지 대체 왜 그래? 앞으로 연락하지 마. 당분간 연락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화해도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 씨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자책했고 전화하지 말라는 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딸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더 크게 상처를 받았죠. 다음 날 진 씨는 평소와 같이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진 씨와 전화하고 싶지 않다며 문자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진 씨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 씨처럼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가족이 많습니다. 가족이다 보니 언젠가는 화해하며 다시 연락하며 지낼지도 모르지만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도 하죠. 나이를 먹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는 점차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만 되면 뭘 얻으려고 이렇게 낳아서 힘들게 키웠을까 하고 허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키운 게 무엇을 얻으려고 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평소에 연락이 없더라도 그러려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오늘 진 씨의 이야기처럼 자식들을 피곤하게 하는 부모들도 많죠. 우리도 젊었을 적에는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젊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자식이 연락 한 통 없더라도 그 마음이 이해되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저 가끔 연락이 오게 된다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만 묻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돈 때문에 죽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녀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정성을 다한 것은 단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그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이니까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잘 견뎌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길이자 자녀에게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짧은 댓글 한마디,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으신가요?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더군요. 심지어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70대 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 씨는 어렸을 적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문득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던 진숙이가 생각나 연락을 했습니다. 진수가 요즘 뭐 하고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신씨 웬일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나야 잘 지내고 있지? 연락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말이야. 예전에는 연락 자주 했는데, 그치? 그러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연락도 못했네. 연락 좀 하고 살자 우리. 그렇게 신 씨는 오랜만에 진숙이와 오랜 통화를 했습니다. 옛날에 놀았던 추억, 최근에 있었던 일, 사소한 이야기거리를 나누며 즐겁게 전화를 했죠. 다음에 또 연락할게.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다음에 또 연락하자고. 조만간 날 잡아서 보자. 그렇게 진숙이와의 통화가 끝나고 신 씨는 연락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몇 달이 지나고 신 씨는 이번에도 진숙이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진수가 요즘 뭐 하고 지내? 연락이 없길래 전화 한번 해봤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내가 바빠서 연락을 통 못했네. 진숙이는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지만 신 씨는 진숙이가 바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 씨와 진숙이 사이에는 영숙이라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이죠. 신 씨는 예전부터 가끔 영숙이라는 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는 진숙이가 전화가 자주 와서 피곤하다는 말을 했었죠. 아니 글쎄, 진숙이는 매일 연락한다니까? 가끔 연락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래? 나한테는 연락 한번 없던데 말이야. 이상하네. 나한테는 맨날 심심하다면서 연락도 자주 하는데. 영숙이와의 통화로 신 씨는 진숙이가 바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쁘다며 핑계를 대는 진숙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영숙이랑은 전화통화 자주 하지 않아? 나한테는 연락 한번 없더니. 나 영숙이랑 통화 자주 안 하는데? 바쁜데 어떻게 연락하고 지내겠어. 진숙이는 영숙이와 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 씨는 진숙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아 더 이상 캐묻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바쁘다니 고생이 많네. 나이 들어서 바쁘면 힘들 텐데. 고생하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래, 너도 고생하고 다음엔 내가 꼭 연락할게. 그렇게 진숙이는 신 씨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신 씨는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영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이는 신 씨에게 진숙이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신씨, 진숙이가 별말 없었지? 무슨 말? 전화도 한 번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저번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걔가 글쎄, 저번에 통화하는데 신씨 욕을 하지 뭐야. 신 씨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신 씨는 진숙이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진숙이는 신 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심지어 진숙이는 예전에 신 씨에게 돈을 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무슨 내 욕을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돈 조금 빌려준 거 가지고 유세 떨더니 지금 와서 친한 척 한다면서 막 뭐라고 그러던데? 그건 걔가 돈을 빌리고 하도 앉아서 한마디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 걔는 너가 엄청 뭐라고 했다고 하던데 100만 원 가지고 유세 떤다면서. 아니, 무슨 그런 애가 다 있어? 신 씨는 큰 충격을 먹었고 진숙이와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굳이 진숙이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래도 말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어. 뭐 어차피 연락도 안 오겠지만. 그래,
나도 진숙이랑 별로 연락하고 싶진 않아. 맨날 하소연만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도 연락을 끊어낼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말을 잘 못해서. 너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래,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 신 씨는 큰 배신감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도 역시나 진숙이는 연락이 없었고 오랜만에 영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신씨 오랜만이야.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지 뭐.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영숙이는 진숙이 아들이 사업을 망한 것을 이야기했고 요즘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그 아들은 또 그랬대. 그 정도면 그냥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불쌍하긴 한데 내 욕했던 거 생각하면 쌤통이긴 하다.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나도 안 갚을까봐 빌려주진 못하겠더라고. 잘했어. 빌려주지 마. 나처럼 너도 욕먹을까봐 겁난다. 신 씨는 영숙이에게 신신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지나서 진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씨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살아? 신 씨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고 있지. 무슨 일이야? 진숙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당연히 빌려줄 거지? 혹시 얼마까지 가능해? 신 씨는 어이가 없어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맨날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하냐니? 뭐 내가 당연히 돈을 빌려줄 줄 알았나 봐? 아니, 친구끼리 돈도 좀 빌려줄 수도 있지 뭘 그래? 친구가 힘들다는데. 그리고 왜 성질이야? 친구라는 말에 신 씨는 크게 화를 냈죠. 친구, 너 말 잘했다. 너가 날 친구로 생각하긴 했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아? 진숙이는 당황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뭐야, 그건 또 어디서 들었어? 안 빌려줄 거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지. 뭘 또 사람 무한하게 옛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무한하긴 한가 봐. 어차피 너한테 빌려줄 돈도 없어. 너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으로 유세 떤다고 또 이야기 들을 일 있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신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나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까 생각도 했던 신 씨였지만 진숙이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단호하게 끊어낸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신 씨였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진숙이와 인연을 끊게 되었고 진숙이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끝으로 더 이상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변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진숙이처럼 연락을 하면 잘 받지만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에 대해 까먹었거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의 안부와 소식을 기다리는데 상대방은 나를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가끔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라고 생각이 들며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별일이 없더라도 안부를 묻기 위해 가끔 전화는 할 텐데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내가 연락을 하고 나만 찾는 관계가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고 인연을 거기까지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가끔 먼저 연락이 오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꼭 소중히 대해주세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떠올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연락이 안 온다면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몇 번 해보고 만약 그 이후에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이후에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것도 모자라고 나 자신에게 쓰는 시간도 모자랍니다. 연락이 이어지지 않는 친구와 계속 연락을 이어가려고 애쓰기보다는 동네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모임이나 종교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관계를 맺더라도 너무 많은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별것 아닌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심을 베풀면 언젠가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한 번으로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인생의 소리꽃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